제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호 조직이거든요. 경호 조직에 관련되는 문제도 출제 비중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다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요. 자, 들어갑니다. 1번 문제. 경호 조직의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네요. 경호 조직. 첫 번째 문제. 유해 수법이에요. 유해 수법의 고도화에 따라 현대의 경호 조직은 경호 조직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렇죠. 수법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세분화시킨다는 얘기는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다. 1번에 답이 걸려 있네요. 두 번째 개념. 다수의 경호원이 운영될 경우에는 다수의 지휘체제를 운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다수의 지휘체제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지휘 단일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세 번째, 현대의 경호 조직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된다? 아니죠.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 대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완벽한 방어 및 대응 체제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것은 기관 단위입니다. 개인 단위가 아니라 기관 단위. 자,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즉 기관 단위의 즉 임무 수행은 누가 한다? 그렇죠. 이쪽으로 좀 볼까요? 자, 기관 단위 개념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이 기관 단위 임무예요. 임무. 자,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임무 수행. 임무 수행은 개인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실시해야 된다고? 지휘관이 실시한다. 지휘관이 실시한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참고로 좀 봐볼까요? 지휘관이 어떤 명령 하달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부하에게. 명령하고 하달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하는 재량성이 있다 없다? 재량성이 당연히 없다. 재량성이 축소된다 그럽니다. 재량성이 축소된다. 재량성이 축소화되는 거지 여기서 재량성이 확대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참고 상태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개념으로 가네요. 그래요. 1번. 1번 유형의 문제 잘 정리하시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경호 조직의 조직 구조와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경호 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어요. 첫 번째 개념. 경호 조직은 모든 동원 요소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 아니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직적 구조 개념이 간다는 것은 뭘 요구한다? 피라미드 조직 구조다. 피라미드 조직이다. 피라미드 조직.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구조 체제를 이렇게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령 하달 내리면 자, 여기서 바로 이행하는 경우. 그러죠? 자, 상명 하복입니다. 상명 하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호 조직은. 그래서 위에 명령을 내리면 부하가 이행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옳은 거니까 1번 틀렸네요. 자, 2번. 경호 조직은 단위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이 경호 업무의 목적 달성에 잘 기여될 수 있도록 통합된다. 아니죠. 분리돼야 됩니다. 분리. 분리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2번 개념도 틀렸습니다. 분리 또는 분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경호 조직의 권위는 권력의 힘에 의존하는 데서 탈피하여 경호의 전문성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번째 개념. 자, 현대 경호 조직은 과거에 비교하여 규모가 축소된다? 아니라니까요. 대규모화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개념은 앞으로 좀 다시 좀 가볼게요. 여기. 현대 경호 조직은 과거에 비해서 규모가 어떤다? 축소화된다 해서 틀렸다고 그랬죠. 자, 확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 자, 동일한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가 2019년도에 지금 출제가 된 거예요. 이건 2019년도고
이것은 2015년도 개념이 되니까요. 그러죠? 자, 이런 논점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3번 왔어요. 그래요. 이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3번 맞죠? 아니요. 넘어갔네요.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논점을 잡으시고요. 자, 그래서 2번 지문은 답이 지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갈게요. 3번. 자, 경호 조직의 특성과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경호 조직의 특성, 원칙에 대해서 옳은 거. 1번 문제. 자, 경호 조직은 기구 단위, 권한과 책임 등의 경호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통합돼야 된다. 통합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분화돼야 됩니다. 통합이 아니라 분화다. 분화 또는 분리다. 두 번째 개념. 경호 조직은 계층성, 개방성, 기동성의 특징을 갖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개방성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개방성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동성이 있고 여러분 2번 개념 부연설 좀 할게요. 2번 개념을 쭉 보면 2번을 보면 기동성, 자 통합성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계층성이 나올 수 있죠. 자 문제 개방성이 아니라 이거는 폐쇄성입니다. 개방성이 들으면 안 돼요. 이건 폐쇄적 개념이 됩니다. 폐쇄적 개념. 그리고 전문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성이죠. 대규모성. 자, 이런 개념들이 다 경호 조직과 관련이 되는 그 특징적 개념이 된다는 거. 이거 암기해놓고 잘 좀 보십시오. 그래요. 잘 좀 보시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순간적으로 이 카메라를 쳐다보는데 강한 불빛을 봐가지고 제가 눈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기동성, 통합성, 계층성, 폐쇄성, 전문성, 대규모성. 자, 이 개념들이 2번과 관련됩니다. 숙 좀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으로 갈게요. 경호 업무는 지휘권, 장비, 보급 지원 체계 등에 갖추어진 기관 단위로 방금 전에 앞에 설명했죠? 기관 단위다. 기관 단위로 이루어진다. 기관 단위.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 맞는 걸 문제니까 답이 3번이네요. 이것은 그 맞는 지문 형태가 아니라 여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경호 업무의 모순, 중복,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 지휘 체제를 구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가요? 그러진 않죠? 그렇습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개념이 됩니다. 복합 체제가 아닙니다. 복합 체제가 아니에요. 단일 체제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답이 3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경호 조직의 특성과 원칙입니다. 특성과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개념. 경호 조직은 경호 기법 노출 등 폐쇄성을 갖는다. 두 번째 개념. 자, 경호 업무의 성격상 기관 단위 작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고요. 기관 단위 작성. 자, 세 번째, 경호 조직은 기구 단위 권한과 책임 등의 경호 업무의 목적 달성에 기할수록 통합 아니라니까요. 통합되면 안 돼요. 이건 단일성으로 즉 분화가 돼야 되는 거지. 통합이 되지는 않는다. 네 번째, 경호 조직은 과거와 비교하여 그 기구와 인원면에서 대규모화되고 있다. 그렇죠. 대규모화되고 있다. 여러분이 4번 문제는 앞에서 봤던 문제가 지금 세 문제가 종합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다 봤던 지문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렵지는 않죠? 좋아요. 답은 몇 번이라고요? 틀린 거니까 3번이네요. 3번. 그 다음에 5번 문제. 음, 5번 개념도 앞에서 봤던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러죠? 자, 경호 조직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찍으세요. 몇 번?
1번이라고요? 아니에요. 2번? 아니라니까요. 3번, 4번도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개방성이 아니라 뭐다? 폐쇄형이다. 폐쇄성. 폐쇄성으로 가는 거지 개방성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개방성이 아니라 폐쇄성 개념으로 간다. 폐쇄성 개념으로 간다. 그래서 기동성, 통합성, 계층성, 폐쇄성, 전문성, 대규모성.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나죠? 그런 얘기들 잘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폐쇄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성. 다시 한번 적으면 대규모성. 그렇죠. 대규모성.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층성이 없네요. 계층성. 그죠? 계층성이 되기 때문에 폐쇄형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피라미드 조직 구조가 이렇게 있거든요. 피라미드 조직 구조가 된다는 얘기는 입직을 할 때, 그러니까 직업을 형성을 할 때 여기에서 채용한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인원 시스템 구조거든요. 이걸 좀 폐쇄형 조직 구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직했던 사람들이 실증을 느낄 것을 염려하여 일정한 시점이 되면 계속 승진으로 이렇게 사기를 정작하는 이런 시스템 구조란 말이죠. 이게 바로 폐쇄형 조직 구조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계층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성, 리콜, 계층성 이렇게 보면 되죠. 다 들어가는 거죠. 규모가 크잖아요. 대규모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면 신분보장이 되는 겁니다. 신분보장. 이렇게 되는 거죠. 계층성 폐쇄형 구조가 돼야 신분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방성이 돼버리면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외부에서 충원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폐쇄형과 계층성이 돼야 신분보장이 된다는 거, 그거까지 참고 상태로 좀 이해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어, 6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호조직의 특성이에요. 옳은 겁니다. 첫 번째 개념. 기구 및 인원의 측면에서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가 된다고 그랬고, 전체 구조가 통일적인 피라미드형. 자, 구성하면서 그 속에 서로 상하 계층을 이룬다. 당연히 상하 계층이 되죠. 피라미드 구조니까. 지휘, 감독 등의 방법에 의해서 경호 목적을 통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2번이 정확히 지금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 2번 같은 경우는 정의를 좀 내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이런 피라미드 조직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피라미드 조직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상명하복이다. 상명하복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부하는 이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층이다, 피라미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경호 목적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상명하복이 되기 때문에 경호 목적이죠. 경호 목적은 자, 통일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지금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통일적 기준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랬죠.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 이것은 폐쇄형 조직 구조가 된다. 폐쇄형 조직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개방형 개념은 아니다. 또 폐쇄형과 개방형 두 가지를 구별할 때는 직업 공무원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까지 한번 연결해 봅시다. 직업 공무원제. 또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직업 공무원이라 볼게요. 직업 공무원 제도가 인정이 되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개념이 되고 3번 경호조직의 공개, 경호기법의 노출 등 개방성을 가진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폐쇄형 구조, 폐쇄성이다. 네 번째, 테러 행위의 비전문성, 위해 수법의 고도화에 따라 경호조직은 비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아니죠. 전문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 개념이 돼요.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경호 조직의 원칙 중 체계 통일성입니다. 체계 통일성의 원칙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원칙에 관한 것은 1번 조직의 각 구성원은 오직 하나의 상급 기관에만 보고하고 명령 지휘를 받고 그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의미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 개념의 이제 7번에 관한 문제인데 7번에 관한 문제는 해설지를 좀 보면서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자, 7번을 봐보세요. 7번 해설지가 박스를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 자, 경호 지휘 단일성의 원칙 그랬거든요. 지휘 및 통일체 이원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령과 지휘 체계는 반드시 하나의 계통으로 지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지휘관은 한 사람에게만 있고 하나의 상급자에게만 지휘를 받는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바로 경호 지휘 단일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긴급성과 신속성을 요하는 경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한다. 지금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첫 번째 문제 개념은 경호지휘 단일성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호지휘 단일성이다. 지금 현재 그 134페이지에 있는 문제 7번 해설지를 보는 이유는 이것을 바로 들어가지 말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도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종 출제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경호입니다. 경호. 경호 협력 체제 원칙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경호 체계 통일성이 나올 수도 있고 경호 기관 단일성의 원칙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 질문에서 임무 수행에 일반 국민의 즉 협조가 필수적이며 국민의 협력을 얻지 못한다. 국민의 협력을 얻지 못한다.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경호 협력성의 원칙을 이해합니다.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보니까 업무의 성격 그랬습니다. 이것은 경호기관 단위 작용의 원칙입니다. 이 얘기. 자, 그리고 네 번째 구조정점이 나옵니다. 구조정점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무수한 수준을 통해서 상하기획 간의 일정한 관계가 있다. 자, 상하기획 간의 일정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답이네요. 네 번째가. 왜?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상하계획관, 체계 통일성, 그러죠? 답은 네 번째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 7번 개념은요. 해설지를 제가 쭉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념만 보지 마시고요. 해설지를 꼭 반복해서 두세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6년 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2년 유형의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될 때가 됐어요. 단순하게 문제를 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괜찮거든요. 자, 출제위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미가 땡기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 같은 경우는 앞에다 중요 표시를 하시고요.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갈게요. 동일한 문제예요. 8번도. 조금씩 문제를 변형했을 뿐이지 문제는 동일하다는 거. 다음이 설명하는 경호 조직의 원칙은 그랬네요. 자, 경호 업무의 성격상 개인적 작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적 작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걸렸어요. 개인적 작용이 아니면 기관 단위가 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하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지휘권, 장비, 보급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개인 작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관 단위다. 기관 단위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지휘관이다. 지휘관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명령 하달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 바로 연결이 돼요. 이해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서 답이 걸린 거예요. 2020년도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바로 보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자,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이거든요. 해당하는 것 그렇습니다. 첫째, 테러의 수법이 진흥화 고도화됐다. 자, 테러의 수법이 진흥화되고 고도화됐다는 얘기는 거기에 맞게 전문성의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전문성이에요. 두 번째, 자, 상하 계급 간의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계급 간 자,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 복종의 지위다. 명령 복종의 지위 체제로 간다는 얘기는 이것은 즉 뭐가 됩니까?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2번이 답이네요. 3번.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협력을 통하여 총력 경호를 추구한다. 자, 총력 경호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경호 협력성의 원칙이에요. 경호 협력성의 네 번째, 경호 임무 수행 중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즉 신속한 판단력과 지휘 명령 체제가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자, 경호 지휘 단일성의 원칙이죠. 경호 지휘 단일성의 원칙. 원칙이다. 자, 여러분 9번 문제 괜찮은 문제네요. 자, 인원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자, 경호 조직의 구성원 중 아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원칙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자, 블랭크를 보니까, 박스를 보니까 국제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배치된 경비 지도사를 통해 경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한대요. 그럼 봐봐요. 전국적으로 배치가 된 경비 지도사를 통해서 경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한다는 얘기는 지휘 단일성이냐, 체계 통일성이냐, 자, 경호기관의 단위 자격이냐, 경호 협력성이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3번이라든가 1번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선택을 하면 2번이나 4번을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냐, 경호 협력성의 원칙이 하는데 자, 배치된 사람들을 통해서 자, 경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한다 그랬단 말이죠. 수집한다는 얘기는 협력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갑니다. 2번을 선택하지 말고 4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봐볼까요? 그래요. 4번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논점 잘 정리하시 바랍니다. 어렵진 않은 거고 어려운가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번. 동일한 유형들이죠. 다 동일한 유형들입니다. 봐볼게요. 자, 경호 조직의 원칙이에요. 경호 조직의 각 구성원 그랬습니다. 각 구성원은 오직 하나의 상급 기관에게만 보고를 하고 명령을 받고 그에게만 책임을 진다. 이게 경호 지휘 단일성의 원칙이겠죠. 이해되시죠? 단일한 지휘 체제입니다. 단일한 지휘 체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상관이 있는데 갑이라는 상관이 있고 을이라는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A라는 부하가 있어요. 이 부하가 있거든요. 이것은 상관이고요. 명령 하단을 내릴 때 이렇게 내리면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되냐? 여기서 보면 갑이라는 상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하가 있고 B라는 부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냐?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이 상관에게 뭔가 결제를 맡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관이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이 부하는 이 상관에게
뭘 할 수 있고 대리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대리 행위가 될 있고 대행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관의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대책으로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대행 행위를 하도록 이걸 조치를 취해 놓을 수가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재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힘들다면 여기서 보고 체제가 나갈 때는 이런 시스템 구조는 가능하지만 이 구조는 안 된다. 이걸 기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경호 조직의 구성원은 오직 하나의 상급기관, 그러니까 지휘관에게만 보고를 하고 그 명령 지휘를 받고, 그러니까 그한테만 명령을 받고 그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이게 바로 지휘 단일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 부하는 두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만 명령을 받은 거고 이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 명령을 받은 이런 구조는 가능하지만 두 사람의 상관이 동시에 A에게 했다면 이것은 각기 따로따로 개념이 아니라 통합적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와, 이런 얘기가 뭔 소리니? 머리 아파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집어치고 이렇게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숙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숙지라도.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자, 경호지휘 단일성의 원칙이에요. 옳지 않는 겁니다. 옳지 않는 거다. 첫 번째, 다수의 경호원이 다수의 경호원이 있어도 지휘는 단일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의 기관에 한 사람의 지휘자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고요. 경호조직은 지휘와 역할 체제가 통일돼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 답은 일단 3번에 걸렸습니다. 3번에 걸렸다. 이것은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이죠. 저건 지휘 단일성의 원칙이고 여러분 3번 지문은 뭐라고요?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삼 번 지문은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경호 단일성의 원칙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고 네 번째는 경호무가 긴급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서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요. 필요하니까 긴급하니까 단일하게 전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답은 3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13번 문제 출제될 때가 됐어요.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3번을 보면 각국의 경호 유관기관이거든요. 각국. 경호 유관기관의 역할에 관한 거다. 옳지 않는 겁니다. 옳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미국 정보국 CIA예요. 미국 정보국 CIA는 적성국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전파하죠. FBI는 수사기관을 담당하지만 연방정보수사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CIA는 미국 중앙정보국을 의미합니다. 정보국이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념. 영국의 비밀정보국 그랬네요. SIS입니다. SIS. 자, 그럼 여기서 국내 정보 수집 및 분석입니다. 국내 정보. 자, 국내 정보 수집 정보가 되려면 이것은 안전부입니다. 안전부. 근데 자, SIS거든요. SIS.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밀정보부 그랬습니다. 비밀정보부. 이 비밀정보부, 정보부, SIS. 자, 비밀정보부 개념은 국외 정보죠. 이것은 국외 정보와 관련되는 거지 국내 정보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자, 국내 정보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국내 정보는 안전부로 간다고요. 영국의 안전부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2번 지문은 틀렸네요. 13번에 2번이 일단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독일이네요.
독일 연방정보국 BND는 해외 정보 수집이에요.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프랑스 해외 안전총국, 자, DGSE는 해외 정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번 개념은 이걸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눈에다 익히셔야 돼요. 이것은 논리상으로 전개한 게 아니라 단순 암기상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다 자주 익히시고요. 잘 보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국 정보부 CIA는 적성국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전파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SIS, 즉 비밀 정보국은 국외 정보를 하는 거지 국내 정보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국내 정보는 안전부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고, 독일 연방정보부, 일명 BND는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해외. 그리고 프랑스 해외 안전총국, 자, DGSE는 당연히 해외 정보와 관련되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하게 되는 거죠. 13번 개념 눈에다 잘 익혀놓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게요. 자, 각국 경호 유관기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미국 정보국 CIA, 국제 테러 조직, 적성국 동향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분석 전파, 외국 국민 방문에 따른 국내 각급 정보기관 조정을 통한 정보 제공, 이런 개념이 여기에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바로 앞에 문제에서 여기 좀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자, 미국 정보국 일명 CIA는 적성국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전파라고 봤죠. 이게 지금 2016년 문제거든요. 이것은 2017년 문제고요. 그러니까 16년, 17년 연도를 바꿔가면서 자주 문제가 출제됩니다. 2016년도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물었지만 2017년도는 지문을 늘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뜨리고 줄이고 이걸 나누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합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반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가 않습니다.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만 보셔도 여러분 수석은 할 수 없겠지만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시험 볼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자, 영국 보안국이에요. SS 개념인데, 자, 영국 보안국입니다. 14번째. SS 개념은, 자, 내무부 소속입니다. 내무부 소속. 이거 좀 나눠야 되겠네요. 이건 뭐라고요? 내무부 소속이다. 내무부 소속 개념이 됩니다. 자, 이것은 국내 정보기관이에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국내 정보기관. 이건 국내 정보기관이 되는지 국외 정보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외무성 소속으로 M16으로 불리기도 하며 국외 경우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처리 업무를 담당한 게 뭐냐는 얘기인데, 자, 이 개념이 바로 SSI입니다. SSI. SSI 개념을 의미하게 됩니다. SSI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논점을 잘 정리하고 숙지해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독일 국방보안연구 MN인데 국방성 산하 정보기관으로서 군 관련 첩보나 경호 관련 첩보 제공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프랑스 대외 안전총국 일명 DGSE는 국방성 소속으로서 자, 해외 정보입니다. 해외 정보 수집이나 분석 업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번 문제와 14번 문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그러죠? 이건 비밀 정보부니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SS 개념과 SSI 개념이 달라요. IS 개념이 다릅니다. SS 개념은 영국 보안국이지만 SIS는 비밀 정보부란 말이죠. 그래서 비밀 정보부는 비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외 정보죠. 해외 정보와 관련되는 거고, 그러죠? 그렇지만 보안국 SS 개념은 국내 소속 개념에서 국내 정보에 국한하게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명쾌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헷갈리게 돼 있단 말이죠. 됐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네요. 틀린 거니까. 2번이네요. 답이 틀린 거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15번 문제를 보면 국가, 경호기관, 경호대상자 연결이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자, 대통령 경호처 여기까지 문제가 없네요. 대통령 경호처.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국무총리는 포함되면 안 돼요. 그 가족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된 게 이제 가포경호인데 자, 가포경호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는 자, 현직 대통령, 그 가족. 자, 대통령 당선자 그 가족. 그 가족. 또 이러면 헷갈리라. 대통령 당선자 그 가족입니다. 가족. 자, 그러면 퇴임 후입니다. 퇴임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통령과 그 영부인. 이런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가포경호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개념 그리고 외국의 원수나 그 수상도 마찬가지로 가포경호 대상자가 되거든요. 물론 이 가포경호 대상자는 어디에 담당합니까? 그래요. 대통령 경호처에 담당합니다. 그런데 의료가 있고 병호가 있어요. 의료병원인데 의료병원은 대통령 경호처에 담당한 게 아니라 어디에 담당한다고? 그렇죠. 경찰이 담당합니다. 경찰청에서 이걸 담당하게 됩니다. 병원은 자, 이 외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병호 담당자는 경찰청장이 경호 대상자로 그 지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호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에 걸렸네요. 틀린 것은 1번이네요. 자, 미국은 비밀 경호국이고 대통령과 그 부통령 그 가족이고 그리고 영국은 수도경찰청입니다. 왕과 수상입니다. 수도경찰청을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 시어 로버트 필입니다. 로버트 필이란 사람이 수도경찰청을 창설하게 됩니다. 네 번째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이고 대통령과 그 수상 개념이 여기에 포함하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 자, 여러분 16번을 보시면 삼중경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습니다. 삼중경호. 1번. 1선은 경비구역에서 소구경 곡사계 유효사거를 고려한 개념이다. 2선은 경계구역으로 권총 등 유효사거를 고려한 건물 내부의 상정이다. 바뀌었네요. 자, 경호 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경호를 취하는 순서로 근접, 중간, 외곽 경호를 의미하게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자, 위에자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내부, 외부, 외곽으로 구분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바뀌었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 개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개념은 어디를 좀 보셔야 되냐면 16번 해설지를 좀 보셔야 돼요. 해설지 좀 보십시오. 거기에 크게 박스를 잡아줬거든요. 자, 이 해설지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면 이거 선이다 그랬죠. 들어가면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1선이고요. 여기는요 2선입니다. 여기는 3선이고요. 자, 1선 개념은 자, 안전구역이고 두 번째는 경비구역이고 안전구역이고 경비구역이고 세 번째는 즉 경계구역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들여다보면 제1선 안전구역은 수류탄 투척거리, 권총 유효사거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권총 유효사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가 있나요? 여기. 이것은 몇 선으로 가야 돼? 1선으로 가야 되는 거지 2선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승하차 지형과 동선 행사장식 상 개념이 되고 자, 그리고 이걸 절대 안전구역 그래. 무슨 지역? 절대 안전구역. 이걸 절대라고 봅시다. 절대 안전구역.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안전구역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표기를 해드린 거 있는데 대표적인 개념이 출입자 통제, MD 설치, 그리고 즉 비표 확인, 출 MB 뭐라고요? 출 MB 출입자 통지, MD 설치, 비표 확인, 출 MB. 그리고 제2성 개념으로 가면 소총 유효 사거리. 자, 소총 유효 사거리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선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여기는 1선이고 여기는 2선이요. 그러죠? 그리고 2선 개념은 주경비 지역인데 주경비 지역. 자, 주경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2선 개념과 관련되는 개념이 대표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한다. 자, 소방차를 설치한다. 구급대를 준다. 아니면 여기서 즉 예비대를 둔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장소구예. 뭐라고? 장소구예. 장애물 설치, 소방차 설치, 구급차, 예비대 설치. 그 다음에 세 번째 3선입니다. 3선으로 가면 소구경 곡사하기 유효사가 있다. 소구경 곡사하기. 이건 3선이요. 3선. 3선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선, 3선이 걸려 있네요.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에 3선 구역으로 간다는 얘기는 감기 차단했죠. 감기 차단. 자, 감기 차단. 감기 차단이다. 감시조 운행, 기동순찰차 운영, 그다음에 자 불신검문자 차단 이런 개념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선, 2선, 3선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 개념을 쭉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쭉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유해자가 유치한 곳으로부터 내부, 외부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즉 반대적 개념으로 갔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경호 대상자입니다. 유해자가 아니라 경호 대상자. 이건 틀렸어요. 경호 대상자. 경호 대상자를 기점으로 여기서 저 내분이, 외분이, 외곽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유해자를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 지문도 조심해야 됩니다. 4번 지문도. 이걸 왜 내가 들고 있나? 그러죠? 4번 지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경호 대상자를 기점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 유해자를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죠? 논점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 1선, 2선, 3선 개념인데 자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이라고 표현하지만 절대 안전구역, 자 주경비 지역, 그다음에 경계 지역 이렇게 또 구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출엠비 그리고 장소구에 그다음에 감기 차단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고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다음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그래요. 자 17번. 여러분 17번 문제 개념도 앞에서 다 봤던 개념입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갑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네요. 인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힘듭니다. 17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힘들어지냐면 여러분이 해설지 좀 보십시오. 해설지. 이 문제가 나오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해설지를 보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첫째,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교부 의정기획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그 다음에 해외경찰청 경비국장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국토교통부부터 해양경찰청 경비국장까지 보면 그 박스에서 기억니은 디귿, 기억니을 뭐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안전정책관을 보면 기억을 보면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나 정보 신속한 전파 보고란 말이 있을 거고 리을번에 그 밖에 국내외 경호 행사 지원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도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기억과 미음, 세 번째 기억과 미음, 자, 네 번째에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을 들어가니까 민간항공기란 말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육로와 철도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항공기와 육로, 철도란 말이 나오면 국토와 관련되는구나. 그리고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이렇게 보면 도출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항공기니까
항공안전과로 갔을 거고, 국토니까 철도가 있고 육로가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 연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일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는 해결이 됐어요. 해결됐거든요. 두 번째 갑니다. 외교부 의정기획관이요. 방한한다. 두 번째,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이 외국으로 행사를 간다. 세 번째, 다자 간의 국제행사와 외교 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를 한다. 해외하고 관련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부 의정기획관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이런 문제를 답을 잡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근사치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국가정보원으로 갑니다. 국가정보원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는 유해 요인을 제거한다. 그러면 정보나 보안 대상이다. 행사 참관 해외 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행 파악이다. 동향 파악이다. 어딘지 모르게 국가정보를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한다면 니은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니은번을 해양경찰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디귿과 리을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신다면 정확히 국가정보원과 관련되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해양경찰로 갈게요. 기업과 디귿은 공통적이니까 빼면 돼요. 그래서 해상에 관련되니까 당연히 해양경찰이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이 답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턱대고 암기를 하겠다고 덤비면 좌절합니다. 답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답을 잡을 수 없다는 거. 자,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 문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상 다음 분장 책임을 지는 구성원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정보 신속한 전파부 그랬습니다. 입수된 경호 관련이에요. 입수가 됐대요. 두 번째, 방한한대요. 세 번째, 대통령과 그 가족, 당선인 가족이 외국 방문 행사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랬죠. 외국으로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이걸 선택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죠? 이건 해양과 관련되는 거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국토교통부 항공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네요. 항공기란 말이야. 민간 항공기. 아니면 뭐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얘기가 나와.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이 배제가 돼요. 그러면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 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3번을 먼저 볼게요. 국가정보원 그랬습니다. 국가정보원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는 국가의 유급한 상태와 관련되는 정보 취합 수집이니까 자, 첫 번째로 봅니다.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정보 신속한 전파 보고 1번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캐치마크를 찍어 봅시다. 두 번째,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일정. 국내 행사 일정을 국가정보원에서 개입할 수는 없죠. 자, 그리고 대통령이 외국 방문 행사를 하는데 국가정보원이 개입할 일은 없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적으로 볼 때 그러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렇게 도출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끼워 맞추는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답을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17번에 나와 있는 그 박스 개념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보십시오. 책 집어 던지지 마시고요. 그래요. 제가 누차 그러지 않습니까? 수험생은 약자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짜증나도 어떻겠습니까? 그게 짜증나면 합격하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수험 공부에 임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 저보다 수상인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저와 동갑내기 또는 저보다 수하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가슴 아플 것도 없고요. 괴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다면 도전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사고의 그 폭이 좁아들고요. 괴롭지요. 합격할 때까지. 그게 수험생의 굴레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주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 말씀에 대해 공감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30년, 40년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부하는 게 그리 힘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직장 생활은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요. 자, 어찌됐건 이 양시장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게요. 자, 18번 문제예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경호 대상자 중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네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옳지 않는 거. 단 경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다. 한정한다 그렇습니다. 첫째, 퇴임 후 10년 이내 제공한 자. 자,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개념 문제 없어요. 두 번째 개념.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표적 개념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죠? 자, 2번도 하자가 없어요. 3번. 퇴임 후 사망한 경우. 퇴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망 후 3년이다. 지문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이고 5년이요. 10년이고 5년이다. 답은 3번이네요. 4번.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 요청에 따라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경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경호실장이 아니라 경호처장입니다. 경호처장. 경호처장이 그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경호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다는 거 쭉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 이 부인이었던 이호 여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죠? 5년 연장을 하려고 했던 거. 자, 이해하시면 됐고요. 답은 3번 개념으로 갑니다. 19번. 자, 경호의 주체와 객체와 주체입니다. 객체와 주체. 객체와 주체는 그렇습니다. 퇴임한 지 8년이에요. 자, 8년 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경찰관과 대통령 경호원이 함께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수행하고 있다. 자, 첫째, A, 즉 객체입니다. 객체. 객체가 누구냐는 얘기거든요. 객체는 뭐 전직 대통령이겠죠.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그 주체는 경찰관이고 대통령 경호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객체와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퇴임한 지 8년 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배우자, 그 자녀 그랬죠. 8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경찰관과 대통령 경호원이 함께 경호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경호의 객체는 전직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개념이 되죠. 배우자 개념이 된다. 배우자다. 자녀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만 들어가는지 그 자녀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경찰관이 될 수 있고 대통령 경호원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자녀가 들어가려면 현직 대통령 개념이 돼. 현직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자 개념이 돼야 된다고. 이랬을 때 자녀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즉 퇴임한 이후에는 포함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쭉 보시 바래요. 여러분 그 19번 해설지 좀 봐보세요. 19번 해설지. 자, A 그랬습니다. 경호의 객체, 즉 경호 대상자인데 경호의 대상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만 됩니다. 체크하세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만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 경호의 주체는 경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호 작용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당사자입니다. 즉 경호 조직을 말하는데 경찰관, 그다음에 경호, 대통령 경호 모두 경호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도 할 수 있고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가 나오는데, 자, 20번 한번 봐볼까요? 20번. 그리고 20번까지 보겠습니다. 20번까지. 자, 20번. 동일한 문제예요. 19번과 동일한 문제거든요. 약간 지문을 느릿느릿 뿐입니다. 첫째, 경호의 주체가 있고요. 경호의 객체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경호의 주체는 경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정한 경호 작용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그렇고요. 경호의 객체는 경호 관계에서 경호 주체의 상대방인 경호 대상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앞 문제에서는 누구였고요? 8년 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배우자 개념이 여기에 대표적인 그 객체가 됩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퇴직 대통령. 자, 퇴직한 대통령. 퇴직 대통령 적을게요. 뭐 전직 대통령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만 들어가요. 배우자다. 그죠? 가족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경호의 주체는 누구였나요? 그렇죠. 자,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플러스 경찰이 하게 되죠. 세 번째, 경호 대상자의 즉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호 대상자의 심리적인 성향을 이해하고 적합한 기법을 개발하여 신뢰감을 얻는 것이 좋다. 그렇고요. 네 번째 개념, 경호 대상자가 경호에 협조적인 경우 경호 대상자 주위의 안전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유연한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답은 네 번째 개념이 됩니다. 유연하게 하건 말건 이게 중요하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답은 4번이에요.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자, 21번입니다. 자, 경호의 객체예요. 옳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경호의 객체는 경호 임무를 제공받은 경호 대상자를 말한다. 그렇죠. 대상자.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현직 대통령도 당연한 얘기고 대통령 당선자도 마찬가지로 자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통상적으로 12시가 넘어가면 자 12시, 1시, 2시 정도가 되면 거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할 정도로 이제 표에 대해서 이제 그 뭡니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당선이 된 것 같다 이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누가 대통령 경호처에서 자 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 후보자 집에 가서 경호를 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나 행정수반 그 배우자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당연히 경호를 합니다. 누구도 해요? 외국 국가원수나 그 행정수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까지. 네 번째,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직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관의 경호 및 장비하지 않는다는데 경호는 합니다. 경호는 해줘요. 경호는 합니다. 다른 특례 규정은 없어지지만 경호 자체는 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21번 해설지 좀 보십시오. 자, 그 조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그 밖에 이유가 나오는데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의 경호, 경비,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이나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이유를 할 수 있다. 임의적이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권리가 정지가 됩니다. 자, 정지되고 제외되는 게 있는데 자, 정지된 거 볼게요. 이 법에 따라 즉 대통령 경호에 관한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게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그 밑에 권리의 제외예요. 자,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사형, 징역, 금고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 세 가지의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의 도피처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관의 경호 및 경비를 지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논점을 보면 자 필요한 기관의 경호나 경비를 지휘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경비 경호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경비 개념을 지휘하고 전직 대통령 이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 이유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only 할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경호와 경비만 할 수 있다. 경호, 경비만 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예요. 뭐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즉 탄핵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특례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는 국가 1급 비밀의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못했다면 경호 경비를 안 해버린다면 적국에 납치가 된다든가 아니면 적국으로 귀향을 한다든가 자, 그러니까 적국으로 넘어간다든가 제3국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돼? 자,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또는 경찰이 경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가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논리를 잡으면 쉽게 접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 대통령 경호 주체 객체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22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업 받느라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